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. 요거 진짜 참 야생마 같다라는 표현이 좀 유승범 씨에겐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당시 이제 유승환 감독님에게 다들 어디서 저런 배우를 데리고 왔냐. 유승범 씨를 보고. 왜냐면 뭔가 그 날것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떤 그런 연기가 아니야. 그러니까 처음 보는 느낌.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되게 생소하고 낯선데 거칠지만 네. 그 안에 좀 매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좀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예. 아니 근데 황정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연기에도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. 그런데 유승범을 보면서 재능은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.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게 저는 이제 뭐 연기를 공부하거나 뭐 아카데미에서 뭐 연기를 공부하거나 연습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때가 처음으로 그냥 연기를 해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그런 어떤 생소한 에너지가 보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죠. 저도 사실 생소하고 와. 어떻게 이제 이 작품에 좀 출연하게 됐는지. 저 형이 어렸을 때부터 혼자 독립 영화를 막 만들어 오셨어요.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출연하는 배우들도 다 지인들, 뭐 형 친구분들. 어느 날 이제 그 고등학생 그룹 자기의 이제 그 시나리오에 고등학생 그룹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게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너 친구들을 다 꼬으라는 거예요. 한 4명을 같이 오디션을 보겠다고. 기억이 나요. 친구들한테 야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형이 뭐 하는데 근데 애들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그때 독립영화고 이런 거니까. 그래서 갔는데 하여튼 형도 뭐 다 떨어뜨리고 저한테 이제 이거 좀 해볼 수 있겠냐 해보자. 그래가지고 사실 뭐 큰 그런 생각은 안 했죠. 이걸로 뭐 배우가 된다, 뭐 데뷔를 한다. 왜냐면 형이 그 전에 찍어왔던 독립 영화를 그냥 집에서 매일 보고 그냥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이제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뀔지 몰랐죠. 그게 저에게 뭐 어떤 배우라는 직업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. 전환점이 됐네. 왜 운명이 될지는 전혀 모르고 한 거죠. 아니 근데 이제 어찌됐든 2001년에 이제 청춘 스타 유승범을 만든 드라마 화려한 시절. 드디어 요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50부작 주말 드라마에 개성 뚜렷한 배우가 나타나서 굉장히 좀 신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야야야야 흥분들 말어. 여기까지 맛보기야. 김민수 선생님 저 좀 봬요. 선생님 나오세요. 내가 밖에서 생양아치 같아도 엄마한테 자식으로 제대로 하고 싶었다고. 아니 눈을 막 이렇게 껌뻑껌뻑거리면서 날 꼬시려고 아주 난리들이야. 아니 정말이 엄마. 이게 이제 화려한 시절은 이제 노희경 작가님의 작품인데 승범 씨가 처음에 이제 출연을 망설였는데 너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연기력도 신통치 않지만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. 야, 노희경 작가님이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좀 하셨다고요. 네, 이제 그게 이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하고 네. 나서 이게 뭔가 이제 방송 이런 걸 하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거죠. 그렇지. 형의 말을 듣고 그냥 가볍게 네. 나간 건데. 이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방송 무슨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큰 거죠. 이게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데. 내가 이래도 되나 지금? 네. 그래서 이제 저랑은 너무 이게 큰 일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거절했는데 뭔가 선생님한테 노희경 선생님한테 되게 저의 어떤 잠재력이나 그런 게 확신이 되셨나 봐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두려움은 있지만 어떤 선생님의 확고함이 너무 확고하니까 좀 믿고 이렇게 한번 또 도전을 해본 거죠. 그렇죠.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화려한 시절을 찍으시면서 내가 이제 배우로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.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배우는 어땠습니까? 그만둬야겠다. 근데 그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. 네, 그거를 이제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면서 조금 더 재미가 붙여진 거예요. 맛을 알게 되지. 물론 처음에는 초반에는 혼나고 뭐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주눅도 들고요. 좀 이제 뭐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캐릭터가 많은 분들한테 좀 호감을 많이 받게 됐었어요. 맞아요. 그러면서 좀 신나게 된 거죠. 또 좀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오히려 좀 흥미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품행제로에서 이야 이거 쓰자. 쓰자.
지금도 그 장면은 이건 뭐 쓰잔. 쓰잔. 이제 맨 마무리가 이제 욕설로 끝나서 에이. 난 가요는 김승진만 들어. 김승진 짠. 그래 스잔. 짠 찬바람이 부는데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아이, 노래 참 이건 찐이야. 이건 찐이야. 우리 모습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. 누구도 장면. 한번 기타는 한번 배워볼 생각하잖아요. 예. 아 근데 그 후맹제로는 정말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. 아 너무 막 현장에서 진짜 막 웃느냐고 여기저기서 웃어가지고 엔진하고요. 그 감독님께서 이렇게 많이 그냥 열어두시는 거예요. 뭐 이렇게 딱 확고하게 이렇게 찍자. 이 대사 오. 이대로 해라. 그게 아니라 그냥 느낌대로. 뭐 열어두셔가지고요. 지금 기억나는 게 재밌는 게 보통은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주연 배우나 조연 배우 그 씬을 함께하는 배우들하고만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얼마만큼 현장이 열려 있냐면 이 엑스트라 학생들까지 의견들을 다 내는 거야. 나중에는. 먼저 출연하신 분들. 네. 그래갖고 그 의견을 또 수용해가지고 다 찍고 그랬어요. 이야. 그러니까 완전 하나가 된 거예요. 진짜 열린 촬영장이네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하나가 된 이야. 그 촬영장이었었어요. 너무 그러니까 너무 화기애애하고. 야, 근데 명장면. 야, 이거 명장면이 진짜 그래서 나왔구나. 네네네네. 승범 씨의 20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패션인데 네네네.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준비했습니다 판넬을. 예. 야. 2006년도입니다. 2010년이고요. 2010년, 2010년. 이 당시만 해도요. 2006년도에 바지를 오르페서 입는다. 맞아요. 야 이거는 상대적으로 모시했었고 이제 별로인데요? 아니, 그거 아니. 괜찮잖아요. 저는 2010년도 저거 와, 이 의상은 요즘에도 예. 이렇게 크롭한 바지를 이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입지 않았어요. 그래서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? 아마 뭐예요? 이 스타일이 10년 뒤에는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거 요렇게 진짜 멋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즘에도 많이 입긴 하지만 요런 느낌이 안 나지. 네. 요즘 딱 요 특히 감사합니다. 이 색 배열도 그렇고. 이게 이제 또 승범 씨의 가장 아름다운 씨앗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유승환 감독님. 네. 이게 참 진짜 형제이자 이제 감독과 페르소나 관계로 아란 장품 대작전. 다리 그만 짚고 나랑 한번 뜹시다. 주먹이 운다. 부당거래. 대한민국 검사가 아주 똑같아 보이지? 이 새끼가 이거 어디서 뺑기를 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! 베를린. 내래 조사에서 밝히는 것보다 대사 동지가 직접 밝히는 게 낫지 않겠소? 넌 공화국 영웅 총 8작품을 이렇게 또 함께 했어요. 그 뭐 학창 시절부터 좀 형은 어떠했습니까? 우리 또 형은 제가 아는 유승환이라는 사람은 그냥 영화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. 계속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것밖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떤 부분 되게 부러워요. 저렇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에 그냥 그런 게 참 대단하다. 혹시 그 영화 찍을 때 오케이 사인은 좀 동생이니까 좀 더 이렇게 허영범이가 허영범이가요. 근데 현장에서는 어떨지가 좀 현장에서는 타이트해요? 칼 같아요. 가끔 섭섭할 때 있어요. 그래요? 네. 가끔 좀 아이디어를 내거나 좀 저도 이제 좀 형이니까 뒤에서 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.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건 네가 감독할 때 해. 아니요. 완이 형 이런 거죠. 그 현장에서는 감독님이라고 아시겠네요. 그렇죠. 조금 철저한 그건 부분. 네가 감독할 때 해. 서는 넘지 마. 그런 거요. 딱 그럴 때는 또 근데 어떤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저도 이렇게 선을 좀 지키게 되고. 네.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저는 영화 유승환 감독님의 영화에 동생이 출연하게 되면 출연료는 누가 얘기를? 출연료는 매니저가 얘기해야죠. 매니저가. 그거는 이제 형제 관계죠. 더 확실하게. 네, 그거는 한 분이 전해주시는 게 좋지.
예. 승환 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대본을 쓰세요. 그러니까. 시나리오 쓰시고 그리고 본인이 쓰시기 때문에 본인의 뉘앙스가 확실히 딱 있어요. 내가 떠올리고 쓴 거니까. 아주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. 네.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진짜 명장면을 보면은 제가 잘 모르겠으면 감독님이 이렇게 시연을 해요. 형이. 그럼 그대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. 그게 참 신기한 거죠. 유독 형 작품에서 제일 좋은 연기를 선보인다는. 그런가 봐요. 이게 무슨 이상한 네.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에너지가 소통이 되나 봐요. 이게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죠. 호의가 호의가 계속되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. 예. 내 얘기 똑바로 들어! 어?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. 그 톤이 이게 스잔에 이어서 사실 유승범 씨가 하면 떠올리는 또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예. 유승범 씨가 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고로 요즘은 그런 이제 또 짤들을 그렇죠. 몇 개를 좀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래서 요거 한번 좀 해주세요. 그걸 하실지 아니면은 이제 그 스잔을 해주실지. 수잔 아니면 그 당시 명대사 패러디가 많아서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요. 조셉. 아니 그때 그 이거 좀 당시에 둘리인 줄 알아요. 우리. 아니 왜냐면 진짜 그렇죠. 호의 하면은 둘리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혹시나 그럼 두 개라죠. 왜냐면 요즘은 짤이 많이 나와요.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. 네. 하나 해주시고 그냥 대사 하듯이요? 예, 네네네. 대사하듯이. 아.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. 이렇게 했던 거. 오케이. 자 그다음에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호의가 알아요. 호의. 있으면 둘리인 줄 알아요.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요.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요. 이게 무엇보다 벌써 떠난 지 한 10년이 되었어요.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. 아니 이게 2014년에 불현듯 이렇게 뭐 거창하게 무슨 뭐 난 떠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현듯 그 처음에 외국을 나갔을 때는 그냥 여행으로 가신 거예요? 여행 좀 장기 여행 뭐 약간 휴식 이런 거였던 거. 혹시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게 된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? 제가 이제 20살 때 데뷔를 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재밌고 이 세계에 들어와서 막 신기하고 또 흥미도 갖게 되고 열정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시간이 바쁘게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뭔가 본인의 선택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요. 그렇죠. 사실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. 그럼 내 꿈은 뭐지? 내가 하고자 했던 거는 무엇일까? 좀 갈등? 좀 제 스스로의 갈등도 이제 생기게 되고 스스로에. 네, 여러 가지 질문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냥 잠시 휴식을 좀 갖자라고 생각하고 떠난 건데 이게 뭐 운명이라는 게 뭐. 뭔가 진짜. 저는 이제 유승범 씨의 입장은 아니지만 계속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. 여행을 결심했을 때 혹시나 내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나란 사람이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? 그런 질문을 사실은 동료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많이들 이제. 근데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상황 놓여져 있는 상황들도 중요했지만 확신이 쓴 거죠. 좀 쉬어야겠다. 나는 그거보다는 지금 나에겐 중요한 건 이거다. 그렇게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솔직히 얘기해서 좀 순수성을 잃은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작품을 선택하는 게 되게 순수하게 막 그 캐릭터가 좋고 막 그 연기를 해보고 싶고 이 영화를 완성해보고 싶고 이거가 순수한 목적이지 않을 때도 있게 되는 거죠. 뭐 관계, 뭐 욕망,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죠. 그러면서 조금 쉬어야겠다. 이걸 좀 잠깐 내려놔야겠다. 다시 회복하고 싶다.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벌써 불현듯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. 저 스스로 새롭게 좀 연기에 대한 갈증이 다시 생겨요. 그러니까 네네. 그런 신기하게.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되게 순수하게 연기를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런 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.
최근에 와서 좀 한국 이렇게 와가지고 뭐 놀랬던 거 있어요?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.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그게 더 놀라워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제가 프랑스에 처음 있었을 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 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꼭 무슨 부연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. 지금은 뭐 어느 가게 가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? 이리 말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어로요? 한국 사람이에요? 야 정말 근데 10년 사이에 진짜 그러고 보면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. 대한민국이 엄청난 것 같아요. 아 대단하네요. 진짜. 아 정말.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. 화이팅! 대한민국 화이팅! 쎄 가는 거죠. 아, 세야. 이럴 땐 약간 또 흥국이 형 느낌이 나요. 예, 세게 가는 거지. 우리 슈퍼 마리오. 가이노 나이. 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. 좋아요. 예. 15년 전의 프로그램에서 잠깐 보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15년 만에 이렇게 유승범 씨를 보지만 뭐라 그럴까 좀 더 넓어진 유승범 씨의 여러 가지의 예, 그 느낌을 오늘 좀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전 진짜 그래서 오늘의 그 오프닝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대체 어디 갔다 이제 돌아왔냐.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. 아니 보고 싶었어.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네, 이게 딱 진짜. 맞는 것 같아요, 진짜. 우리 유승범이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 박수! 네. 아 진짜. 왔습니다. 왔어요. 왔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범이 왔어요. 범이. 살려주시네요. 왔어. 좋아요. 세게 가는 거죠. 세게 하는 거예요. 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세게 가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린 그냥 세게 가는 거예요. 그냥 세게 가는 거야. 네.